네, 누구나 살다 보면 불쑥불쑥 화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심장도 마구 뛰고 화를 낼까 말까 고민도 되는데요. 그런데 화에 못 이겨서 분풀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저희가 세 가지 사연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영화관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요. 사실 이런 일 종종 겪어요. 하지만 이렇게 싸움으로 번진 거는 저도 참 처음 봤는데요. 지난 5월 인천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남성이 뒷좌석에서 아이가 발로 찬다며 아내의 좌석을 발로 찬다며 그 아이의 아빠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왜 내 아내 의자 발로 차느냐. 아이 단속 좀 해라라고 말다툼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이 아빠를 때리고요. 아이까지 때리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네. 사실 아이가 발로 찼어도 차지 마라 주의를 주면 되는데 아이 그렇죠. 아빠까지 때렸다고요. 근데 이제 이건 문제가 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내 되시는 분, 앞에 있는 분은 분명히 10살 먹은 그 뒤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의자 뒷좌석을 퉁퉁 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0살 먹은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지 말라고 얘기하고 뒤에 있는 그 아이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의 보호자는 안 찼다. 네. 그런데 또 그 앞에 이 아내 옆에 있는 그 남편은 찼다 그러는데 또 왜 안 찼다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말이 격화된 바람에 이제 그 주먹질이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쥐어박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아이와 아이 아버지가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를 발로 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설사 의자를 발로 찼다 하더라도 뭐 말로 타이르면서 발로 차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폭행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먼저 이 아이 아버지와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아이 아버지와 시비를 다하는 중에 아이의 아버지 얼굴 부위를 폭행을 했고 그 이후에 아이의 얼굴 부분도 함께 폭행을 했습니다. 결국 네. 이러한 폭행으로 아이 아버지는 전치 2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10살 아이가 21일간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과연 발로 앞좌석을 찼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폭행의 정도인가 의아합니다. 네. 사실 아이도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때리고 심지어 자신이 믿는 아빠가 맞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 결국 수사도 받게 되고요. 재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재판 결과 굉장히 좀 엄중하게 처벌을 했다고요. 네, 사실 폭행은 뭐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이를 상대로 이제 폭행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재판부가 엄중하게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피고인이 해명하는 그 범행 경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특히 10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네. 이거는 아이 치료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상대 남자로부터 맞는 모습을 아이가 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말씀이시죠. 치료 필요하고 또 나 때문에 우리 아빠가 얻어맞았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또 아버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창피한 건 둘째치고요. 네. 아이가 맞는 걸 아버지가 결국 말려주지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아버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가해자 처벌과는 관계없이 적정 부분의 어떤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해서 피해자가 여럿 생긴 폭행 사건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난달 24일 날 오후 2시쯤에 광주 봉선동에 있는 한 거리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택시 기사분이에요. 이 가해자가 60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택시를 끌고 가면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여성이 아주 천천히 가는 바람에 자신의 어떤 진로에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여성을 그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짜고짜 주먹으로 폭행을 했고요. 네. 그걸 피해서 여성이 피해가니까 쫓아가면서까지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목격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여성을 그냥 가서 이렇게 빨리 걸어 이렇게 화를 낸 정도가 아니에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터지고요. 네. 입안이 터져서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는 신체적 피해에만 그친 게 아닌데요. 아니, 늦게 걸었다고 택시기사가 내려서 얼굴을 맞은 20대 여성, 지금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엄마는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갔더니 뇌가 멈췄다. 기쁨 없이 뇌가 멈춘 상태다 라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사실 이 여성이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빨간불을 건넌 것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여성이 길을 걷는 것이 횡단보도였는데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은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해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여기에다가 저 택시 같은 경우는 우회전을 하려는 택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택시가 먼저 횡단보도 앞에 일단 멈춰섰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멈춰서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느리게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특히 이곳은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는 스쿨존이에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속도 제한이 엄격한 곳인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폭행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경찰이 2시간 뒤에 이 택시기사를 검거를 해서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네, 이 택시기사 결국 수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재판 결과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노 사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가족 간에 발생한 일인가 봐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듣고 쌍방이 이제 먼저 발생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그건 아니었고요. 직업이 없으신 남편분이 혼자서 이제 집 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시다가 네. 그때 이제 화풀이를 하다가 이제 마우스로 컴퓨터 책상을 내리친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상이 이제 유리가 있는 이제 책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 유리가 깨져서 시가면상의 유리를 부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후에 이제 나가서 아내분하고 조금 더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내한테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작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에서 졌나요? 화가 나서 이렇게 부수고 나서 거실로 나갑니다. 거실에 있던 아내한테 분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있었던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말다툼에 끝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무서우니까 아내가 안방으로 도망을 갔나 봐요. 그러니까 또 안방에 가가지고 너 나가라. 같이 못 살겠다면서 또 위협을 가했나 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아내 안방 화장실까지 도망칩니다. 문을 잠그고 이제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 전 과정이 아무래도 꽤 남편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안방 화장실에 숨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이 사람은 때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위원님 같지 않은 사람이 있나 저 봅니다. 같은 경우 네. 저도 가끔 바둑을 좀 두는데요. 네. 바둑 두다가 잘 안 되면 이제 좀 시시거리는 경우 있어요. 그거만 해도 집사람이 와서 막 뭐라 하던데 나이가 못한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경찰에 신고가 됐을 때 왜 재물손괴로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걸로 처리하는 이건 게 맞죠? 가정폭력 특례법으로 처리하면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상습일 겁니다. 이번에 한 번인 경우는 아닌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추정까지 좀 해주셨는데 일단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가게 됐어요. 근데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 혼자서 게임하다가 부숴가지고 내 집에 있었던 내 물건을 부쉈는데 내가 왜 재물손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부부가 함께 있는 집안의 재산 같은 경우는 부부 공동의 소유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아내의 2분의 1의 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벌금 50만 원을 선고를 하면서 재물손괴와 협박 부분을 합해서 내린 양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 공유 재산이라서 그 유리가 벌금형에 선고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물건을 내가 분에 못 이겨서 부수면 그거는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네. 내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처분 권한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뭐 어떻게 처리를 하셔도 사실 범죄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물건을 만약에 내 물건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위협적으로 깨뜨린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던진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행태를 나아가게 된다면 뭐 폭행죄도 될 수 있고요. 뭐 협박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추가적인 범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분노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김남미 취재팀장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단 분노가 치미면요, 혈압이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독극물을 마치 먹는 것처럼 굉장히 신체적으로 안 좋다고 하니까요, 이 방법 숙지하셨다가 분노가 생길 때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3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 다음에 3초간 멈춥니다. 참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6초간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마치 요가할 때 동작과도 비슷한데요. 이 12초 동안 이렇게 길게 호흡을 하면요, 분노가 순간적으로 사그라든다고 합니다. 바로 그 분노가 치밀었을 때 15초가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나셨을 때 심호흡 하시는 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초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심호흡을 하면서 한 15초 정도만 버텨봐라 이 예, 말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